안녕하세요.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리플 작가입니다. 네,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단점 없을 수는 없겠죠. 모든 일에 있어서. 저도 일단은 비싼 부수비가 좀 부담이 돼요. 사실은 지금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이상이거든요. M부수가. S부스도 60만원대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뭐 DP 해야 되지, 뭐 그날 나가서 밥 사 먹고 물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뭐 돈 깨지는 거 뭐 순식간이죠. 작가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부스를 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싼 부스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냐. 일단은 뭐 엽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엽서, 스티커, 뭐 이런 지류 상품이잖아요. 지류 상품인데 요즘은 좀 품목들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제일 뭐 저렴하게 사는 것들이 1,000원, 2,000원대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실 부스비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제 물건은 소량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수비 회수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좀 까일 수 있다는 거 좀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공들여서 부스를 이것저것 막 만들어서 돈 많이 들여서 뭐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뭐 에어팟 케이스도 만들고 정말 다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구스가 팔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팔리면 그림 안 그리고 장사해야죠, 사실. 물론 그렇게 잘 파지는 작가분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 팔릴 거라는 가정보다는 좀 안 팔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가시는 게 좀 좋은데, 그러면 이 구스가 안 팔렸어. 그러면 이거는 악성 재고가 되죠. 재고가 되면 뭐 인터넷에 올려봐야 너무 차고 넘치는 게 사실 그런 건데, 오프라인 공간에서 못 판 거가 온라인에서 갑자기 떡상해서 팔린다,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사실은 너무 온라인 시장은 포화 상태니까. 그러면은 또 그게 고스란히 재고가 되고, 그러면은 제작비 회수도 안 되고, 그럼 내 그림이 인기가 없나? 나는 작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또 생성이 되면서 부서지는 내 멘탈. 그러면서 이제, 나는 페어랑 안 맞는 작가인가 보다, 이러고 안녕,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클라이언트 말씀드렸는데, 또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만 바라고 페어 참가한다, 그거만큼 좀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일로 연결되는 클라이언트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 한번 현장에 오면 작가님 그림 너무 좋아요, 뭐 인사하고 명함 받아가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은데 사실 막상 나한테 통장에 꽂아주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런 각오들은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러면 좋지만, 그거를 기대하고 가기에는 사실 그 포커스가 클라이언트를 만난다기보다는 우리는 일반적인 관람객들, 내 팬들과 소통하고 내 팬들을 만들러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조금 나중에 실망하는 것들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바로 옆에 앉아있는, 아니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작가에 대한 상대적인 위축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페어 참가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너편 작가는 너무너무 막 팔로워도 많고 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물건 잔뜩 사는데 내 부스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막 이러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드는 건 괜찮은데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남아서 향후 작업에도 영향을 갈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사실 페어에 참가하면서 가장 가져가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쩌지 미리 걱정했다고 사실 그러진 않았는데, 쟤나 나나 똑같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멘탈이 좀 약하다, 혹시 내가 안 팔려서 재고가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멘탈이 부서질 것 같다, 이러면
차라리 참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각오는 하시고, 아 나는 안 팔려도 괜찮아, 나는 한 명의 팬이라도 만나는데 일을 두겠어, 이런 마음으로 좀 일단은 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좀 비우고 나갔을 때 얻는 게 반드시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그랬고, 제일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 작가분들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고 혼자서 뭔가 굴도록하게 생각하고 작업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좀 너무 내가 저질 체력이야, 그러면 또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페어 끝나고 나면 SNS에 아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다 작가들 그 올라가는 말이 다 똑같아.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페어 한번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사람을 약속 자체를 못 잡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냥 방에 약이 있어요. 방에 약이 있어서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있고 싶어. 그냥 뭐 그런 단점들이 조금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이제 내가 페어에 가야겠다,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난 페어에 나가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으신 작가분들 이쯤 되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처럼 경력이 있는 작가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갓 데뷔한 1, 2년 차, 3년 차 뭐 이렇게 신인 작가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 저는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감히 조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페어가 서해패만 있을까요? 제가 참가했던 그 페어가 총 3개 정도 있고, 그 페어를 나가기 전에 뭐 자투리 마켓처럼 이렇게 작은 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천막치고 하는 그런 것도 한 2-어 번 나가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판매를 해보거나 이런 세일즈 해본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림만 그려보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들이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됐었거든요. 서울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가 경력도 보고 포트폴리오도 보고, 처음부터 마음 먹는다고 신인 작가분들한테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일단 참가비도 조금 비싼 편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좀 페어들이 있으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죠, 대한 페어가. K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여기도 저도 가봤는데, 여기도 있고, 뭐 핸드메이드 페어도 그림 작가분들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 같은 경우에는 뽑긴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뽑히기만 하면 부수비가 공짜예요. 코엑스에서 전시를 몇만 명 앞에서 내 그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공짜로 부스를 좀 준다거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좀 응모를 하셔가지고, 페어에 그 참가를 일단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맞으면 서일패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참가했던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중에는 서일패가 제일 화려하고, 뭐 유명한 작가분들도 많이 참가하시지만 제일 셌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참가를 마음 먹었다면 작은 페어부터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로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시장 조사죠. 시장 조사는 그냥 필수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이 있었던 게, 그냥 원래 평소에도 페어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맨날 이제 저도 그림 그리는 작가지만 어떤 작가분의 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팬인데 가서 이게 엽서나 부스 사고 혼자 좋아하고 이런 그런 음습한 팬인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시장 조사라는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조사에서 좀 말씀드리면, 뭘 봐야 되냐면, 시장 조사, 그래서 내가 페어를 참가하기로 했으면 다른 작가들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줄여서 DP라고 할게요. DP는 어떻게 했는지. 뭐 기법이 되게 다양하죠. 어떤 분은 뭐 천을 끊어다가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컨셉을 세워서 예쁘게 디스플레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방법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지도가 그 부스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판가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페어를 좀 자주 가시면서 다른 작가가 어떻게 했는지 좀 유심히 보시고 사진도 좀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어떤 구스를 만들었나. 이제 저는 그냥 구경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구스 트렌드가 좀 보이더라. 아, 올해는 키링이 유행이구나. 올해는 스티커가 유행이구나. 스티커도 좀 막 유행이 있더라고요. 막 작은 스티커가 유행일 때도 있고, 아주 큰 스티커가 유행일 때도 있고, 조각 스티커가 유행일 때도 있고. 제가 그거를 만들든 안 만들든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거 결정은 이제 본인이 그림의 스타일에 안 맞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구스가 유행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다음번에 참가했을 때 뭘 만들지 헤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구스를 만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달라서 좀 저는 핸드메이드 구스를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면 시장에 스티커가 너무 많고 저는 그 작가들보다 더 예쁘게 스티커를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럼 저처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거를 만들려고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스들을 제작하나 그거는 반드시 좀 보셔라. 그러면 구스만 보느냐. 저도 맨 처음에 이거를 간과했는데 어떤 구스를 했는지를 본 다음에 가격을 보세요. 가격. 이게 가격이 좀 예민한데 저는 맨날 페어 참가할 때마다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나. 내가 산수를 잘했으면 작가를 안 했을 것 같아. 이런 돈벌이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가격 정책은 어떻게 세우냐면 최소한 옆에 작가한테 피해는 가지 않는 방향 내에서 가격을 정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분은 스티커를 3,000원에 팔고 어떤 작가분은 2,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마지노선은 3,000원이고 미니멈은 2,000원이죠.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지. 아, 나는 저 작가보다 많이 팔아야지. 1,000원에 팔 거야. 이거는 좀 저는 같이 가는 입장에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시장에 형성돼 있는 전체적인 가격대의 평균치의 가격에서 웬만하면 가격을 결정을 하려고 해요. 동료지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림 그리고 같이 작가 생활하는 동료라는 입장에서 조금 가격 같은 것도 그거를 저 사람보다 싸게 해야지 비싸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알 필요가 있다. 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중요하기도 하고 저는 페어를 참가할 때 그게 미치지 말자는 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저희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원래 제작업체 사장들도 아니고 이거 다 서투르고 처음인데 만약에 내가 다음번 페어를 참가할 의향이 있다면 너무 많은 돈을 들였는데 수확물이 없다. 그러면 다음에 사실 참여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다음번 페어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부스비 정도는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스비는 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하려면 제가 아까도 힌트를 좀 드렸지만 1-2,000원대 부스로만 구성을 해서 부스비 70만원, 80만원 뽑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엽서 몇 장 팔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엽서 가지고만은 부스비 뽑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산수를 못하는 저지만 그래도 머리를 좀 굴려보면 아 이게 한 최소한 2-3만 원대 부스가 있어야 이게 좀 팔리겠구나. 그러니까 상품 구성을 너무 저렴이들로만 하시지 말고 물론 이거는 이제 한 번 이상이라도 참여를 해보신 작가분들은 모두 느끼시는 바일 텐데 이거를 뭐 세트 구성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엽서 세트에서 10,000원 이상 좀 만드시라고 권해드려요. 주변에 많은 작가분들이 좀 물어보는 것들이기도 한데 이걸 만들어서 부스비 정도는 자기가 이제 회수를 해야 다음번 페어를 참가할 때 에너지도 생기고 아 내가 이 정도는 벌 수 있구나 자신감도 생겨서 또 기운 내서 다음 페어를 나가서 팬들도 만나고 직접 소통하면서 자기의 어떤 인지도나 스킬을 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페어를 참가하면서 페어를 참가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작가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비교적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 그거 뭐하러 참여해 하실 수도 있고 그 결정도 존중하고요.
아, 나는 꼭 한번 해보고 싶어. 그 마음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응원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제 영상이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2022년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또 나가거든요. 알라스카라는 캐릭터 또 참가를 할 거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페어 참가하시는 작가분들 되게 걱정 많으시고 검사도 받고 이러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저 또한 겪었던 거거든요. 되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좀 많은 수확을 얻으셔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내년 또 페어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골방에서 작업해서 또 좋은 작업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년 2022년 서울페에서 만나요. 안녕.